여러분 안녕하세요. 21년도 6월 모의고사 4점 5개 문항에 대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9번부터 볼게요. 주어진 그 복소수 Z에 대해서 이제 Z 켤레와의 합과 곱이 주어졌고요. 다음 그것으로 구성된 식에 대한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아마 21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풀어봤던 문제라서 이 문제 하면서 기억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Z와 Z 켤레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양변 똑같이 x-를 곱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입해서 성립한 게 근이니까 z 세제곱은 1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z로 보지만 교과서에서는 오메가라는 표현으로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소수에 대한 이제 조건이 주었을 때 그것이 이제 관계식으로 그러니까 응용된 값을 해결하는 문제인 거죠. 자, 주어진 값은 분수식의 합이니까 통분을 했고요. 거기 이제 분자를 다 조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과정이 z와 z 켤레의 제곱의 곱이니까 z 켤레를 한 쌍으로 묶고 z 켤레 하나 남는 거를 밖으로 뺐어요. 여기도 z제곱, z 켤레 세제곱, 그러니까 z 켤레의 제곱과 z 제곱을 묶고 z 켤레 하나를 밖으로 뺀 거죠. 그런 식으로 분자들을 구성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z와 z 켤레의 곱은 앞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다 1이 대입될 거예요. 그 다음에 z의 5제곱은 z의 세제곱이 1이니까 z의 제곱과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z제곱분의 5z 그러니까 켤레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에 똑같이 양변 z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z제곱분의 1은 z가 되니까 여기 z제곱분의 1이라는 분모식을 z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은 5z 켤레가 돼요. 그럼 z와 z 켤레의 곱이니까 1이라고 쓰면은 5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다뤘던 오메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이런 어떤 그 분모에 위치한 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역수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뭐 그 다음에 뭐 세제곱에 대해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 0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습을 해서 최대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연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 풀이도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한 풀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본 거고요. 한번 계속 여러분들도 고민해보세요. 다음 20번 주어진 정오각형에 대해 함의 길이 1이고요. 그 다음에 AC랑 B라는 선분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비례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B2라는 길이를 X라고 할 때 그 X를 포함한 좀 길죠 식이 P 플러스 Q를 토라고 할 때 P와 Q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X를 포함한 식을 하나 구해야겠죠. 뭐 방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려면 이 정오 오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ABP라는 각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세타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 빨간 각이 여기도 가능한데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각은 여기도 이제 똑같죠. 길이가 1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양끝각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ABE라는 삼각형과 BCA라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죠. S 합동으로 아니면 SAS 합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대응되는 각이 일치한다고 보면은 이렇게도 각이 일치해서 BPA도 뭐 이등변 삼각형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세타에 대한 각을. 우선은 정오각형의 한 내각 크기는 108도예요. 그죠? 계산 방법은 180도 곱하기 4 나누기 5죠. 자, 그래서 180도, 이건 이제 의미하는 게 여기죠. 108도, 그 다음에 세타 2개, 삼각형이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세타는 36도가 되고요. 자, EAP라는 각과 EPA라는 각, 이 두 각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우선은 EAP라는 각, 이 각은 108도에서 36도를 뺀 거니까 72도가 되겠죠. 다음 EPA라는 각은
지금 180도에서 지금 여기 36도, 그 다음에 여기 EAP라는 각, 여기 72도 나온 거 요것도 빼면 되겠죠. 여기 삼각형 내각의 크기니까. 그럼 요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은 72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72도고 얘도 72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EA와 EP의 길이가 일치하겠죠. 그래서 힘하고 싶은 말 이게 2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EA의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니까 EP의 길이도 1이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P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에요. 그럼 BP의 길이는 그 전체 x에서 1만큼의 길이를 빼서 x-1이 될 거고 b의 길이는 x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례식에 해당되는 모든 변들을 x를 포함한 표현으로 다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볼게요. 자, 이 주어진 비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변들을 표현했고요.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일치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x-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x의 값은 큰의 공식 이용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긴 x를 포함한 표현이잖아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 마이너스 x x제곱으로 공통인수를 묶었어요. 지금 얘네도 x 6제곱을 묶으면 얘도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묶으면은 그런 식의 공통인수를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또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6제곱에 1 마이너스 x x제곱의 곱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가 돼요. 이유는 여기 주어진 식의 양면이 똑같이 2를 더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왜 만들어냈냐면은 여기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표현에 대해서 x세제곱과 x6제곱을 좀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자, x세제곱은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곱으로 표현 가능한데요. 지금 얘가 2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이 두 식을 비교해서 x세제곱을 2x 플러스 1이라고 줄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썼냐면은 여기 x세제곱 대신 2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란 거예요. x6제곱은 x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이 이렇게 가능하다. 얘가 2고요.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 전개해서 또 뭐 x제곱은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써보면 12x 더하기 10이라고 간단히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됐고 거기 x자리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6 플러스 6 루트 5가 되고 그때의 P와 Q가 각각 16과 6이니까 더해서 22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앞선 문제가 이 정오각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각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한 변의 길이랑 일치하는 그 대각의 일부의 길이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P2의 길이였죠. 그걸 통해서 x를 포함한 식으로서 좀 계산하는 이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잘 연습을 해주고요. 다음 27번을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허수단이 i를 포함한 식이죠. 그리고 여기 n제곱이 사실 여기 n은 이제 일치하는 거겠죠. 근데 뭐 여기에 제곱을 해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세제곱을 해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이제 2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이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허수단에 i를 포함할 때는 그 4의 거듭제곱꼴로 해서 반복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허수 i뿐만 아니라 지금 이 루트, 그러니까 제곱근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우선 제곱을 해가면서 2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짝수의 거듭제곱을 해가면서 이 각각의 항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그런 어떤 적당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허수단에 i만 포함하고 있으면은 그 4제곱을 해가면서 좀 규칙성을 따질 텐데 지금 이 거듭제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짝수 거듭제곱 2제곱까지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 4, 6, 8제곱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이런 식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값들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여기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럼 또 뭐 예를 들어서 10제곱은 뭐 2제곱 곱하기 8제곱인데
그럼 8제곱이 1이니까 결국 여기 2제곱, 여기 이제 10제곱과 일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제곱, 그 다음에 12제곱, 14제곱, 16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1이 나왔으니까 결국 여기 왼쪽의 항이 1이 된다면 여기 오른쪽 항도 1이 됐을 때 둘의 합이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왼쪽의 항이 1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은 8이구나 정도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다음, 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역시도 짝수의 거듭 제곱을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12제곱을 했을 때 1이 딱 나오니까 둘의 합이 딱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 8과 12에 대해서 이 n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결국은 그러니까 공배수가 1을 만들게 할 텐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4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4면은 역시나 24제곱 했을 때 1이 나올 거고 여기도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의 합이 2가 된다. 그래서 이제 27번의 그 취지는 이제 허수 단위와 그 다음에 그 제곱근을 포함한 식에 대해서는 짝수 거듭 제곱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규칙성을 나름 찾고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식에서는 결국은 각각의 항이 1이 되는 것이 관건이었으니까 왜냐면 둘의 합이 2가 되니까 그렇게 만족하는 각각의 n의 값에 대한 최소 공배수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했었죠. 자, 다음 2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차의 절대값이 12보다 작은 그런 a, b의 모든 수사인 개수를 구하래요. 자, 우선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써줘야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각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언급됐으니까 그것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연관시켜 쓸 수 있는 여기 주어진 공식을 이용합시다.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4b가 돼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제곱근을 씌워줘야겠죠? 근데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4는 제곱근이 이제 2로 나오고요. 여기 이제 제곱근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절대값 a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진 값도 12보다 작다라고 부등식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식에서 a와 b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린 요걸 이제 해석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이 용이하도록 양변이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는 36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될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a와 b에 대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표를 한번 써봤는데요. 지금 a 값이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경우를 나눠가면서 따져봅시다. 우선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b는 둘이 더해서 이제 35까지는 가능하겠죠. 36이 되면 이게 등호 성립해야 되니까 1부터 34까지 34와 1을 더하면 35니까 그거보다 작은 수들은 모두 다 성립하겠죠. 이 부등호가. 그래서 자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b는 1부터 34가 모두 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a와 b로 요 상황에서 구성할 수 있는 수상의 개수는 b의 개수만큼이겠죠. 왜냐면 a는 1로 고정이 됐으니까 b만 계속 원소를 바꿔가면서 수상을 그 구성하는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b의 개수가 고스란히 다 이 수상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34. 사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다음에 2. a가 2일 때는 계산하면 이제 4 더하기 b가 되겠고 그러면 b가 이제 31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1부터 31까지 31개 3, 4, 5일 때 6일 때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36이 돼버리면 b는 이제 0도 안 되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성립할 수 있는 자연수가 없어요. 딱 5까지 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또 적용해서 또 26, 19, 10까지 1부터 다 가능하다 해서 개수를 각각 구하고 그런 개수들 몽땅 다 더해서 여기 이제 모든 수사인 개수를 구하면 120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긴 한데 근데 좀 이런 어떤 경우를 나눠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웠죠.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30번 자,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nx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나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게 사실은 지금 정소배 꼴이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근데 형태가 또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오메가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뤘던 그 허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를 이제 허수 범위까지 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면은 x-오메가와 x-오메가의 켤레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뭐예요? pn 오메가나 pn 오메가의 켤레는 결국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해돼요? 자,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이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한 해를 오메가라고 한다면은 pn 오메가가 0이 돼야지, 그쵸? 그래야 이 식이 결국 얘를 이제 인수로 갖기 때문에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pn 오메가는 0이다 라는 것을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편의상 요 1 플러스 x부터 해서 1 플러스 x n제곱까지 요 식의 어떤 고배 표현을 anx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an 오메가는 64인 n을 찾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해서 얘가 0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 빼기 64가 0이 되려면 이 값이 64면 되겠죠. 그쵸? 그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요 an 오메가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는 우선은 세제곱이 1이죠. 다음 an 오메가는 자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 오메가 세제곱 대신 1을 넣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나오는데 오메가 4제곱은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냥 오메가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도 결국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표현 이렇게 반복이 돼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의 곱은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은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란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에 있는 1 플러스 1이라는 요 항은 계속 369 게임하면 3, 6, 9 이런 식의 사실 369는 3과 6과 9가 들어간 그런 표현이죠. 3의 배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3의 배수 번째에 존재하는 이런 항들이 다 2로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칙성을 확보하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죠.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분배해 보면은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이거서 전체는 이제 2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이.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부분 2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9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an 오메가라는 표현 자체가. 그죠? 근데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표현이 되려면은 3의 배수만큼 개수로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딱 1로 결정이 되고 2로 결정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곱해주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곱해지면은 1은 나오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걔를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그걸 만족하는 것을 그때의 n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am 오메가는 자, 이 64가 되려면요. 64는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게 총 6세트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딱 나오겠죠. 64가. 그쵸? 그러면은 지금 1 곱하기 2 요게 이제 세 번째까지 n이 3일 때까지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3, 6, 9, 12, 15,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m이 18 거듭제곱일 때 64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왜냐면 곱하기 1을 해줘도 그러니까 이게 1 곱하기 2 곱하기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근데 64 곱하기 1을 해도 64잖아. 그럼 요 1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여기서 요만큼을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럼 요만큼은 사실 항의계수로 따지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하고 20까지. 그죠? 그때 이제 L을 2라고 한다면 L은 이제 2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 또 여기서 2, 1, 2, 1 이렇게 반복해서 곱해질 거거든요. 그럼 64가 안 되겠죠. 이 둘을 제외하고는 64가 될 수 있는 가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n을 의미하는 m과 l인 18과 20을 더해서 38이다.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인수정리 비슷하게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오메가에 대해서 또 주어진 식에 대입했더니 적당히 규칙성을 갖는다는 것과 그다음 그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64랑 일치하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n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묻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풀만 할 것 같죠, 그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시험 이후로 4기년도의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의 대장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전 문제 풀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을 취지로 이제 만든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2점이나 3점 같은 경우는 또 쉽게 맞추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2점, 3점이 많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쌤처럼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해 보고요. 그러니까 4점짜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어떤 어떻게 저렇게 풀이 과정을 생각하지? 라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이 이번 그 풀이를 통해서 좀 모방하거나 좀 내 걸로 소화시킨다는 느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합시다.